여러분은 여러 가지 상품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아마존에 판매할 제품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내가 이 제품을 아마존에 팔아도 괜찮을지 아닐지를 직접 검증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저의 상품을 찾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 또 지금도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아마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곳은 많이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러한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헬륨10이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이러한 기준들을 아마존에서 헬륨10의 크롬 익스텐션을 사용해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러한 기준들을 직접 입력을 해서 그 기준에 맞는 키워드나 상품들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 툴의 사용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에 판매할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 확인해야 될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많다고 좀 질에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이것을 실제로 파악하는 데는 몇 분도 걸리지 않거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상품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악해야 될 것은 수요입니다.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찾는 사람이 충분해야, 그리고 사는 사람이 충분해야 그 제품을 좀 팔아볼 만하겠죠. 그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BSR이라고 하는 건데요. BSR은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랭크의 약자입니다. 아마존 세일즈 랭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각 상품들의 판매 실적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아마존의 상품들의 순위 같은 건데요. 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팔리는 제품이란 뜻입니다. 이 순위는 카테고리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뷰티 카테고리는 뷰티 카테고리에서 1위부터 이렇게 쭉 몇 위까지 있고, 또 뭐 키친 앤 다이닝 카테고리는 키친 앤 다이닝 카테고리의 1위부터 몇 위까지 쭉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준을 잡아드리자면은 아마존에서 데이터를 확인해 봤을 때 탑 10, 그 키워드의 탑 10 상품들이 들 중에 만위 이하의 BSR이 최소 한 3개는 있는 제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카테고리별로 BSR이 다르기 때문에 가령 뷰티 카테고리에서 만위와 인더스트리얼 툴스 카테고리에서 만위는 그 판매량이 다르거든요. 뷰티가 아무래도 훨씬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시긴 하셔야 하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만위 이하의 제품이 한 최소 3개 정도는 있어야 내가 충분한 어, 그래도 수요가 있겠구나 라는 제품을 좀 아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경쟁을 파악해야겠죠.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키워드의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내 상품이 그 속에서 살아남기가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경쟁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봐야 할 것은 리뷰의 개수입니다. 경쟁 상품들의 평균 리뷰의 개수가 200개 이하인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치 볼륨도 물론 수요하고 경쟁하고 또 판매량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레인지는 한 달에 검색량이 최소 3,000번에서 한 5만 번 정도까지를 보는 편입니다. 저는 많게는 한 10만 번 검색되는 키워드까지 보는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3,000에서 한 5만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각자의 예산에 따라서 내가 조금 적은 예산으로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적게 검색되는 키워드를 노리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조금 더 예산에 여유가 있다. 조금 더 많은 재고를 주문할 수 있고 또 PPC에도 돈을 조금 더 쓸 수 있고 그러면은 서치 볼륨도 그만큼 조금 높은 서치 볼륨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격대입니다. 내가 판매를 하는 가격, 즉 리테일의 가격대가 한 7불에서 50불 정도 사이의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7불 이하인 경우에는 내가 제품 한 개를 팔 때마다 나에게 들어오는 돈의 절대액이 적기 때문에 내가 박리담회로 막 엄청나게 팔 것이 아닌 이상 아무래도 수익성 면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고요. 나의 수익의 절대액이 적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PPC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 경쟁 상품들의 가격대가 다 고만하다면 모르겠지만 나만
조금 저렴하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PPC에 있어서 불리하다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50불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물론 도매 단가 자체도 높을 거기 때문에 많은 재고를 준비하는데 좀 예산이 많이 들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충동 구매 존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50불이 넘어가고 상품이 좀 비싸면요. 구매를 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가 크레딧 카드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아마존에서 쇼핑을 많이 하는 편인데 PC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클릭 한 번, 한두 번이면은 바로 결제가 되고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도 이제 슬라이드 한 번이면은 바로 결제가 됩니다. 왜냐면 주소하고 이제 크레딧 카드하고 다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존에서 무언가를 구매할 때는, 무언가를 찾을 때는 이미 구매자의 마인드셋인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구매 전환율이 높고 구매도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동 구매존이라고 부르는 그 가격대에서는 사람들이 별로 고민을 하지 않고 결제를 합니다. 근데 너무 비싼 제품이라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비교도 많이 하고 좀 많이 알아보고 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제 그 안에 있는 가격대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점유율입니다. 내가 아마존에 어떠한 제품을 찾아봤을 때 1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 한 브랜드 또는 한두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키워드라면 그런 곳에는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티슈 하면은 생각나는 브랜드가 클리넥스가 있죠. 실제로 아마존에 티슈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1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 클리넥스 제품입니다. 내가 뭐 새로운 티슈 브랜드를 시작하겠다 이런 좀 야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굳이 그런 시장 지배력이 있는 브랜드가 있는 카테고리에 들어가기보다 그렇지 않은 제품을 찾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다음은 계절성, 유행성 상품을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만 엄청나게 반짝 팔렸다가 가을, 겨울에는 아무도 안 사는 그런 제품이라면 웬만하면 첫 제품으로는 판매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우리는 1년 내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요가 있어서 나에게 일정한 수입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상품을 원하고요. 또는 또 한 계절 뭐 바짝 벌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재고 같은 걸 계산하기가 처음에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500개를 주문을 했는데 한 200개밖에 안 팔렸어. 근데 300개가 가을 겨울이 돼서 하나도 안 팔려. 그러면은 이제 창고 비용만 나가고 굉장히 난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계절성이 있는 제품 그리고 또는 유행을 타는 그런 제품들은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크기와 무게입니다. 이건 저번 영상에서도 간단히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아마존에 사이즈 규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스탠다드 사이즈만 아직까지도 거의 보는 편이고요. 오버사이즈 같은 경우는 권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첫 제품이라면요. 왜냐하면 아마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더욱 커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송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가 측면에서도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조금 적은 예산으로 시작을 해보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스탠다드 사이즈, 좀 작은 크기와 적은 무게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일관성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일관성이라는 것은 어떤 세일즈의 일관성을 말하는 건데요. 내가 어떠한 제품의 탑10 리스팅을 봤을 때 1위부터 10위까지 예를 들어서 한두 제품은 아주 잘 팔고 있는데 나머지 8, 9제품은 진짜 못 팔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그 키워드에 들어갔을 때 나도 잘 팔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반대로 내가 어떤 키워드를 봤는데 탑10 리스팅이 골고루 어느 정도 다 괜찮은 세일을 내고 있다. 그러면은 그 키워드, 그 제품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은 키워드입니다. 다음은 순이익 계산입니다. 헬륨10의 크롬 익스텐션을 이용하시면은 아마존에 리스팅되어 있는 제품들의 순이익을 계산해주는 툴이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 아마존에 리스팅되어 있는 제품들의 리테일 가격과
그리고 아마존의 각종 수수료, 그리고 상품의 도매 단가, 그리고 운송비를 고려해서 그 제품의 마진을 보여주는 툴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운송비와 도매 단가는 헬륨10이 에스티메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제가 그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알리바바에서 관련 도매 가격을 보시고 또는 무게를 파악해서 운송비 같은 것들을 입력하고 나면 대충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겠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를 해서 내 순이익이 최소 35% 이상의 상품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기준들은 어디까지나 광고사항이고 하나의 기준점을 잡아드린 거지 뭐 절대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경쟁자들의 리뷰의 개수가 평균 200개 이하라고 했는데 뭐 300개네? 이렇다고 해서 다른 조건이 다 괜찮은데 이 제품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뭐 누군가는 계절성 상품을 팔아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무거운 제품을 팔 수도 있겠죠. 결국 여러분의 비즈니스이고 여러분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서 꼭 좋은 상품 잘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러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초보 셀러분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못해서 나중에 상황이 난감해지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기준을 잡아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내가 고른 제품을 어떻게 차별화하고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